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로의 신입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목표와 바람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타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꿈이 과연 언제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 겁니다. 단순히 몇 개월 뒤다, 몇 년 뒤다가 아닌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상황이나 징조를 찾는 것이죠. 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함께 찾아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드 중 한 장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그대가 선택한 선택지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타로의 신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물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 뒤다, 몇 년 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 상황이나 징조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볼게요. 횡재수 카드고요. 현무 여러분께는 횡재수 카드와 51궤 진일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 운세다. 따라서 뜻을 세워 노력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운세의 흐름이다. 패기와 활기가 넘치다 보니 주변에 경쟁사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변인들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군도 아군을 만들 경우에는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기와 활기가 넘칠 때 여러분들 꿈이 현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패기와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본인을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가. 이 패기라는 것은 누가 막아도 나는 무조건 이룰 거다라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고, 하루의 어떤 삶의 24시간의 시간을 정말 나만의 체계적으로 내 신념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절대 굴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달걀이다 하더라도 바위를 대상으로 해서 싸울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패기라고 하니까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꾸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 어떤 시그널, 징조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사귀 5번 경쟁 카드 옵니다. 경쟁 카드. 아까 진일애가 내가 패기와 활기가 넘치다 보니까 주변에 경쟁사가 생기기 쉽다라고 했어요. 이 경쟁사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5번의 교흥용 조언자의 의미고요. 어떤 전문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귀인을 얘기합니다. 불의 1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 자, 불의 6번 상황이
더 나아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4장을 가지고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지금인 거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남은 겁니다. 자, 앞에서 진일이가 말한 것처럼 경쟁 상대가 생긴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점이 있고 이 목표점을 위해서 서로가 막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이것도 경쟁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할 건데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좋아, 그거 왜 자꾸 그런 거 하냐, 지금 누가 그런 거 하냐 이러면서 자꾸 나의 어떤 이 목적과 의도를 자꾸 이렇게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의 교훈용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귀인, 어떤 방향을 찾아주는 등불 같은 존재, 이런 걸 얘기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걸 좀 쉽게 풀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해야 할 때, 혼자서는 좀 어렵다고 느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좀 넘어가지네, 이게 극복이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효과가 바로 전체적인 상황이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이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순해진다는 거죠. 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쟁 구도는 물론이고 그 경쟁 구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다면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없다면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 김미경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꿈이야. 근데 그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부터 당장 하면 그 꿈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혼자서 막 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거를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치트키를 써보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가자고. 여러분, 어려운 길 돌아가지 말고 쉽게 갑시다. 내가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서 머리 쥐어 싸맨다고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내가 나를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관련계의 전문가가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가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값을 지불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뭐 꼭 이것을 타로 상담의 전문가만 찾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수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마케팅에 관련된 사람을 찾든지 또 트레이너를 찾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상황이 점차 좀 수월해진다라고 하면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하냐 안 하냐,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는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뭔지를 좀 볼게요. 반드시 해야 될 행동. 별의 청룡, 나의 능력, 내 기술을 얘기합니다. 잎사귀의 7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대비한다. 불의 5번, 싸움. 6번의 애정용, 상반되는 카드예요. 방금 나온 카드랑.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앞일을 대비해서 계속 키우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꿈이 로또 1등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께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로또를 저는 이제 바라보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부자. 많은 분들의 꿈, 부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나만의 어떤 상품성이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네, 저는 저만의 특별한 특출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없으면 만들면 되고 모르겠으면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일을 대비해서 지금의 내 능력과 기술을 찾거나 만들어라,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내가 지금 그 기술을 만들고 찾는 데에는 반드시 나와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20살이야. 타로의 신 20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살이야. 나는 뭐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어. 게임이 너무 좋아.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왕 노는 거 돈도 벌겠다. 그래서 게임 회사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저는 게임이 너무 좋아요. 게임 회사 만들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려있는 분들은 그래, 우리 아들 뭐든지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좋다. 한번 해보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겠다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부터 나간다? 등짝에 손바닥부터 나간다. 이 빌어먹을 새끼야, 무슨 게임 회사냐 이러면서부터 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겠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요즘은 많이 좀 열려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의 취지는 내가 지금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꼭 이로운 효과를 만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어. 난 뭔가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늘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경쟁 구도, 이것은 내가 정말 게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나만의 특출난 어떤 아이디어성 있는 게임을 구상을 했어. 근데 그걸 나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살이 아니더라도 30살, 40살의 대표들도 그 게임을 만들 거고. 그럼 이 게임을 실현시켜서 회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딱 내놓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도 필요하고 막 그럴 건데, 이 은행에서는 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이 아이디어의 제시성과 현실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구도에서 이 자금 융통성을 현실적으로 보니까 20살의 새내기와 30살과 40살의 경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대출을 내줄 때 누구에게 더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경력자, 노하우가 있는 사람, 좀 더 안정성이 강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앞날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 꿈을 위한 기술과 힘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다 보면 되려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얘기를 하고 힘든 게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라. 그 얘기도 같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로는 이 꿈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볼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목의 11번, 9번의 살모사, 목의 9번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는 그냥 카드의 의미로만 심플하게 전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고군분투해라. 혼자서 힘들더라도 싸워라. 혼자서는 안 돼. 안 되겠어. 미치겠어. 이런 생각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혼자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셔야 돼요. 자, 목의 9번. 쉴 틈 없이 움직여라. 자,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풀어나가신다면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가 꿈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음양오행의 조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카드 좀 섞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카드 이렇게 섞는 거 보면서 카드를 꼭 그렇게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다. 자, 10번의 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다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 현모 여러분들이 본인이 본인과 오랫동안 싸웠다 이런 의미가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만간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압박감이나 무게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현모 여러분들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에 세워놨던 벽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고 하는 영상들을 좀 보면, 거기에서 정말 쉬운 건 뭐냐면, 내가 꿈이라고 설정한 목표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의 단추는 가장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결제를 받고 자금 대출 융통해서 이런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 오늘은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한 10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10개를 딱 펼쳐놓고 보고 있어. 그럼 이거보다 성공한 거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추는 성공한 거예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본인이 자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진감래가 나왔고 횡재수 카드와 같이 나왔죠. 머지않아서 현모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고 성공하는 사례가 눈으로 보여질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현모 여러분들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모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백호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시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뒤에 있다, 몇 개월 후다, 몇 년 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추상적이게 좀 들릴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징조나 상황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분들께는 58궤 태위택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운세다. 큰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끝맺음을 분명히 할수록 이롭고 하던 일에 충실하면 재물운과 성공의 운이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태위택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 대한 총평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끝맺음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흐름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카드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는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4번의 맹수, 목의 백호, 14번의 절수, 물의 2번이 나왔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신호. 자, 일단 카드의 키워드를 좀 보죠. 4번의 맹수는 고집을 의미하고 나의 권력, 나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목의 백호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 힘에 맞고 내 깜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14번의 절수는 절제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좀 덜 하는 것도 절제고, 내가 좀 어떤 상황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할 때 절수가 나옵니다. 자, 물에 2번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파트너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의 흐름을 지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권위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뭘로 얘기를 들까? 풍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풍선? 나는 풍선 아트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풍선 아트를 하기 위해서 나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대표가 될 거고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풍선 아트에서 내가 정말 큰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과제로 내가 풍선 아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의 첫 단추는 내 그 위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위치에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많이 먼 얘기죠. 많이 먼 얘기예요. 자, 목의 백호. 내가 지금 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이라고 한다면 승진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아트도 마찬가지로 풍선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풍선 아트의 재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혹은 풍선 아트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14번의 절수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이 풍선 아트에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무 과하게 좀 절제를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풍선 아트라고 해놓고 풍선만 팔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물의 2번은 이거를 내가 내 고집대로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협업하는 파트너가 있거나 누군가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번창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물론 풍선 아트 같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드려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카드에 그냥 풍선 아트를 제외하고 내 위치에 있느냐, 충분히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조율을 잘하고 있느냐,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점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카드가 말한 대로 4개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럼 뭐다? 백호분들 지금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단계. 첫 번째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3단계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고, 전 이제 3개는 됐는데 1개가 남았어요. 파트너만 구하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거의 이룬 거나 다름없어요. 거의 이룬 거니까 이제 좋은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가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화의 12번, 4번의 늑대, 목의 5번과 9번의 살모사가 나왔습니다. 자, 화의 12번은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이곳저곳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바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꿈이 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움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 체크하고 파악해라. 두 번째, 4번의 늑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맹수. 자, 그러면 우리 백호분들은 어쩌면 여기에 많이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권위,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생각을 잘 들여다보아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정말 내가 원해서 있는 곳이냐,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이라고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꿈과는 좀 상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거 좀 너무 꿈이 먼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내 고집대로만 피려고 하지 말아라. 가끔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목표를 고집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너무 지금 너무 넘기 어려운 벽을 내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의 5번 경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 구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편의점 많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내 편의점을 뭐 정리할 겁니까? 내가 정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점을 차리는 게 내 목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어딜 가더라도 경쟁사는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운영 방침, 나의 어떤 진열하는 느낌, 어떤 이 진열하는 디자인, 뭐 나의 어떤 능력을 만들어서 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좀 있겠고. 자, 9번의 살모사. 살모사는 혼자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파트너가 있어야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혼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융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흐름으로서 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 많은 것들을 좀 먼저 익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꿈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남은 과제가 뭔지도 좀 살펴볼 텐데요. 물의 여룡, 12번의 역황룡, 잎사귀의 황룡이 나왔습니다. 자, 물의 여룡은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현실을 지금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못된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서 조율도 하고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상상하는 것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든지 상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든지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나를 지금 돌아봐라. 이 과제, 현실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12번의 역학령은 배려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내가 처음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정했을 때 이 첫 번째 문제의 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운영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쨌든 첫 번째는 편의점을 차려야겠죠? 그죠? 뭐 프랜차이즈를 통하든 나만의 개인 간판을 통하든 편의점을 차려서 물건들을 수입을 받아가지고 진열을 하고 판매를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월 매출, 연 매출 이렇게 일단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한번 돌려보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매출이구나 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인지하기도 전에 오케이, 나는 편의점 차렸어. 자, 이번 달 목표는 월 3천만 원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은커녕 300도 안 팔려버리면 내 꿈과 이 나의 과정과 이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격차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물론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다마는 카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목표점을 세우든 목적을 세우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양보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해라. 현실적인 것에 맞춰서 내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58개 테이텍 이야기한 것도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맺음을 분명히 할수록 이롭다라고 하는 거. 끝맺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잡아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잎사귀의 황룡.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계획하고 운영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꿈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남은 과제는 뭐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된 요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의점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가 편의점을 운영해서 연 1억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월 850에서 900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벌면 더 좋고,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안정된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것들을 더 사람들에게 진열을 하고, 또 우리 편의점이 외부에서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어떤 마케팅의 효과라던가 간판이라던가 뭔가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거 말고도 좀 부가적으로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을 좀 본사랑 협의를 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매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 매출 안에서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운영하는 데에서 막 갑자기 자금이 부족하고 흔들리거나 뭐 갑자기 경제의 흐름에 폭락으로 막 휘청휘청하거나 그런 흐름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든 어떤 매출을 만들든 안정된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획하고 체크해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양오행의 조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카드 좀 섞고 가볼까요? 카드를 꼭 그렇게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번만 더 섞을게요. 골고루 섞어야 되니까. 네, 6번의 토. 천천히 진행하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로 연결됩니다 하면서 발묘 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 이 꿈이라는 건요, 내가 빨리 이뤄야지, 얼른 해야지, 난 이 나이가 너무 늦은 것 같아, 서둘러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 항아리만큼 더 돌아가게 됩니다. 더 늦어지고요, 더 답답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당장 손안에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준 것처럼 내가 지금 빨리 가는 것보단 꾸준히 가고 안정성으로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꿈이 현실되는 시기가 좀 지금이냐, 좀 더 있어야 되냐라고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백호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되는 숙제도 있고 해야 할 행동들도 내가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맞춰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얼른 와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응원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작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 뒤다, 몇 년 뒤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징조나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총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작 여러분께는 61궤 풍택중부가 나왔습니다. 하던 일에 정성과 노력을 가해야 한다.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던 일에 경사가 나고 재물은 잇따라 행복한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소한 실수로 지금의 노력을 엎지를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할수록 이롭겠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풍택중부, 내가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조용하다는 얘기죠. 이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태풍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의 상황이 태풍처럼 요란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고요한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의 눈에서 피해가 없으려면, 이 태풍 속에서 피해가 없으려면 태풍의 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계속 따라가야겠죠. 언젠간 소멸될 테니까. 그러면 태풍의 눈을 따라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이 태풍으로부터, 눈에서부터 벗어나서 태풍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강인함을 지니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카드를 통해서 내가 이 꾸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 이런 걸 좀 볼게요.
잎사귀의 9번, 잎사귀의 1번, 잎사귀의 적은용, 잎사귀의 10번이 나왔습니다. 와, 얘 4개 다 잎사귀 카드네요. 그죠? 이 타로의 신카드에는 이제 잎사귀, 그리고 이제 불, 물, 그리고 별,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잎사귀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 저한테는 일 카드, 일과 관련된 카드가 4개 나왔어요. 자, 일단 신호를 좀 읽어볼 텐데, 잎사귀의 9번은, 자, 이거 우리, 그냥 읽을게요. 뭐 순서대로 읽을까 했는데, 잎사귀의 9번은 쉴 틈 없다, 바쁘다, 쉬고 싶다, 정신없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 잎사귀의 1번은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 이런 게 좀 있고, 잎사귀의 적은용은 내가 진행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안정된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잎사귀의 10번은 압박감을 지니고 있다, 좀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순서를 원래 낮은 숫자부터 읽으려다가 지금 포기한 거는, 이게 먼저 나온 것의 의미가 더 크다, 이걸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많이 와전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네, 저 바빠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쁜 것이 내 꿈과 관련된 일이냐, 아니면 관련이 없는 일이냐. 관련이 없는 일로 바쁜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는 걸로 바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어떤 정규직의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 그게 꿈이야 라고 예를 들게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면서 자신의 상황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쁜 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정규직 회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정규직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정규직 회사를 알아보고 요건을 맞추기 공부하고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거. 그게 바빠야 돼요. 거기서 쉴 틈이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편의점에서 바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잎사귀 1번,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었는가. 자, 새로운 시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를 그대로 갖고 오면,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뭔가 정규직 회사로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하면, 내가 정규직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를 간접적으로 내가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기존에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꿈에 관련돼서 새롭게 뭔가 시작한 것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잎사귀의 적은용,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내가 이행하고 있는가,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네 번째, 잎사귀의 10번은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 이거는 나의 책임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그냥 정규직에 들어가는 회사에 가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런 게 좀 꿈이야, 좀 소소하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속으로는 진짜 이번 연도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무조건 돼야 되는데, 정말 간절한데,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또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간절한 만큼 뭐라도 하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4가지가 말하는 상황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4개를 100%라고 놓았을 때 1개당 25%가 되겠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의 상황은 해당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꿈에 접근되는데 몇 프로가 된 거예요? 50%가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저는 1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4개 중에 1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이거예요. 압박감이 좀 많은데 그 나머지 3개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한다면, 꿈이라고 설정해놓고 25% 정도의 행동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거 4개 다 지금 제 상황인데요 라고 하면 뭐가 된다? 100%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꿈의 현실이 되는 문턱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직 회사에 들어가서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럼 지금 100%가 이루어졌으니 난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면접 보고 다니고 있고, 이 취업에 입사 원서를 계속 놓고 있겠죠. 그럼 이거 조만간 되기만 하면 현실 되는 거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는 25%, 50%, 75%가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좀 삑사리가 많이 나요. 이해해 주실 거죠?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 저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자, 6번의 애종용. 대인관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별의 7번.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드예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타로의 신 초창기에 이 카드를 만들자마자 이 카드가 너무 눈이 갔던 게 일단 노래. 그리고 노란 걸 좋아한 건 아니고요. 이 별의 7번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되게 좋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죠.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결과는 그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는 오랫동안 갑니다. 전 되게 좋아요, 이런 게. 전 그래서 막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진짜 완전 싫어하거든요. 완전 싫어하고 내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배 아파 죽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타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내려놨죠. 어쨌든 노력하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좋은 얘기고요. 잎사귀의 5번 경쟁을 의미합니다. 싸워라, 경쟁해라 이런 얘기고요. 불의 기룡, 주어진 상황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의 카드 쭉 살펴보고 봤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내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신호를 봤을 때 압박감이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하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 나는 뭐 독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좀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도 난 가족은 없지만 회사를 운영할래요 그러면 내 회사에 한 명이라도 출근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의 책임감을 지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노력해라.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으니까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노력이라는 거, 난 노력해야지 해놓고 그냥 늘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봤을 때 본인한테 와 진짜 미쳤네 이거 이렇게 하면 노력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회사를 다녀야지, 정규직 회사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에 막 입사 원서를 막 3개, 4개씩 막 돌면서 막 거리가 멀어도 막 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나는 정규직 회사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놓고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PC방 다니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술 먹고 다니다가 한두 개 가끔 집어넣고 에이 떨어졌네 이러면 이건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노력하는 거 아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 데에는 항상 조건이 붙고 경쟁이 주어집니다. 그 경쟁 구도를 피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힘드네. 어떡하지? 난 그래도 좀 경쟁률 없는 데로 가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없는 데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워라밸이 보장되든지 돈을 많이 주든지 조건이 좋다는 거잖아. 경쟁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꿈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편하게 꿀빨래라는 거라면 모를까, 나도 정규직이 돼서 돈 땅땅하게 벌고 좋은 신용을 가지고 내 집도 마련하고 내 차도 마련하고 좋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게 꿈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쟁은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번째,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생각만 하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처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움직여서 발로 뛰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는 바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4개 중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벌써 다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 카드에서도 100%가 채워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4개를 다 해야 되네요. 0%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 아시겠죠? 하면 되잖아. 하면 꿈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실로 만든 거예요. 이 4개를 가지고 4가지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 0%야. 그러면 아직은 꿈인 거지. 자, 근데 한 개라도 하려고 지금 뭔가 움직여. 노력이라도 했어. 그럼 그건 25%가 됐잖아요. 그럼 시작의 반이라고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꿈을 이룬 거다가 아니라 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3번째는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작 여러분들께 남아있는 과제가 뭔지를 좀 볼게요. 자, 14번의 하프캣, 목의 1번, 화의 4번이 나왔습니다. 14번의 하프캣은 절제한다는 얘기고요. 목의 1번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고, 화의 4번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기다려라. 상황을 예의주시해라. 자,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이 14번 다음에 15번의 대악마거든요. 대악마가 계속 방해합니다. 야,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냐? 술 먹고 싶지 않냐? 야, 오늘 미팅할 건데 나올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규직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절제를 하라는 거지. 꿈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여러분들께 남은 과제고요. 끝까지 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취업되고 나서 만나도 괜찮잖아. 더 좋잖아. 할 얘기도 많고, 그죠? 자, 목의 1번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지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지녀라. 아까도 말했죠? 0%가 됐다 해서 꿀릴 거 없어요. 하나라도 하겠다라고 움직이는 순간 25%가 된 겁니다. 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지니시고. 자, 화의 4번 상황을 가지고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급해할수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음양오행의 조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좀 섞고 갑시다. 자, 꼭 그렇게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현란하게 섞어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섞을게요. 골고루 섞어야 되니까. (3번의 수) 축하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눠보세요 하면서 유유자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축하할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 주작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지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뭔가 축하를 하고 막 즐긴다는 얘기는 뭔가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 그렇다는 건 주장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주제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타로의 신은요, 여러분들이 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꿈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이렇게 좀 답장도 좀 드리고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룡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꿈은 뭐 몇 개월 뒤에 됩니다, 몇 년 뒤에 됩니다, 이렇게 시기를 찝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떤 상황과 징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부터 듣고 시작할게요. 청룡 여러분께는 37괴 풍화가인괴가 나왔어요. 되게 좋은 괴인데, 머지않아서 집안에 경사가 나게 되는 순조로운 운세다. 그러니 지금은 외부적인 일에 앞서 내부적인 일에 신경을 조금 더 쓰고 관심을 가질수록 외부적인 일에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풍화가인은 경사가 난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가능한데 아마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예시를 하나 잡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하나의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난 개인 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공방이라고 합시다. 공방. 나는 공방을 만들 거야. 공방을 운영하는 게 꿈이야. 나만의 공방을 만들고 싶어. 이걸 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37억의 풍화가인은 경사가 일어날 거다. 즉 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자, 근데 이 꿈을 조금 더 빨리 실현시키고 싶으면 외부적인 것의 활동보단 내부적인 것에 집중해라. 즉 공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공방의 주제가 되는 나의 능력과 내 기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나의 공방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영역이라면 내부적인 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능력, 창조의 능력, 운영하는 능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에 지금은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다음에 외부적인 것을 좀 더 가다듬어주면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내가 꾸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가 뭔지를 좀 볼게요. 자, 별의 백기룡이 먼저 나왔습니다. 별의 백기룡은 내가 행동하는 만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결과를 반대로 말하면 재물도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만든 만큼 돈을 벌고 있어요. 뭔가를 한 만큼 돈을 벌고 있어요. 프리랜서예요.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방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말씀드리면, 공방을 통해서, 공방은 아직 없지만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현실이 되는 거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불의 4번. 저는 지금은 아직 공방은 없지만, 왜냐면 공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꿈이니까 공방은 없다. 개인 사업자는 없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맞는 거고. 물의 6번. 아까 전에 풍화가인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과 기초를 말씀드렸죠. 저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게 튼튼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역시나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잎사귀의 1번.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준비,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이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에서 현재 신호를 본 거예요. 이 4장의 카드가 100%라고 기준을 놓고 보면 한 장당 25%거든요. 제가 지금 이 4장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4개가 지금 다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라고 한다면 청룡분들 중에 4개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꿈을 이뤘다가 아니라 꿈을 이뤄내고 있다. 거의 다 지금 됐다라는 거죠. 조만간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풍화가인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다? 공방을 차리면 된다. 저렴한 이 보증금과 월세의 지역, 그리고 괜찮은 지역을 찾아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곳에서 계약을 하고 간판 달아서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일단 좀 갖춰진 게 없어도 시작을 하면은 콩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꿈이 이룬 거죠. 이제 그 꿈을 이루면 뭘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꿈과 목표를 또 찾아 나가야겠죠. 공방만 차린다 해서 꿈이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4개가 다 포함되는 분들은 이제 계약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꿈은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가 원하는 그쪽의 꿈을 통해서 뭔가 결과나 재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언제가 좋을지 뭐 그런 것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인 좀 많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라고 한다면 0%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0%. 자, 0%면 뭐다? 꿈은 있으나 아직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명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 그저 꿈이지만 그 꿈을 건드려서 오늘부터 하면 뭐다? 꿈이 현실이 된다. 꿈을 이뤘다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충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0%다라고 생각되면 기죽을 게 없습니다. 뭐부터 하면 된다?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첫째, 자신감이라도 있어야지. 나는 이거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신념을 먼저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기부여 영상 많으니까 수두로 백두로 하니까 다 읽어보시는 거, 들어보시는 거 추천하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인 게 부족해 라고 하면 그것을 쌓아가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풍화가인의 기초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언제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야. 뭐 난 내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맑은 정신을 시작해야지 라고 한다 해서 오늘 시작하는 꿈과 내일 시작하는 꿈의 차이가 큽니까? 안 커요. 어차피 차이가 없다면 오늘 해야지. 미뤄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본인을 돌아보면서 나는 좀 멀었구나. 나는 지금 거의 다 왔구나. 나는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뭔가, 이걸 좀 찾아볼 거예요. 이것 좀 많이 도움되실 것 같은데, 물에 3번이 좀 나왔고요. 3번이 좀 나왔다가 아니라 3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직업병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뇌에서 이 단어를 뽑아 쓰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상한 단어가 막 나와요. 2번째, 18번의 월기룡. 최근에 뉴스 봤는데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해요. 이 갑자기 18번의 월기룡을 하니까 생각나서 한 건데 잠깐요, 사담 좀 할게요. 뉴스에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어떤 시작점을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시작점에 원래 우리 한글에는 시발점이 주어진다. 시발점을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욕하세요?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태클을 걸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AI가 만드는 뉴스거든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 댓글에 요즘 친구들 참 문해력이 떨어지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18번에 월기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뭐 18번이라고 하는 숫자도 못 쓰지 않을까 싶어서 월소리였습니다. 자, ip사하기에 7번 대비한다. 별의 2번 조율한다, 늘린다, 번창한다, 확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첫 번째, 즐겨라. 아주 좋은 얘기죠. 내 꿈 이룬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많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아.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즐겨라. 왜?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즐거워야 되잖아요. 슬프고 화나고 짜증날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가게 문을 열어야지.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공방이 꿈인데 내일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셔터 올리고 문 열고 테이블 닦고 또 공구 정리해야 돼. 귀찮아. 이러면 이건 내가 공방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해야 될 숙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즐겁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불안해하지 마세요. 18번의 월기령은 불안하다, 걱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방을 운영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공방을 만들 수 있을까? 진짜 내 간판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건 내가 두렵다는 거거든요. 즐길 줄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물론 즐기는 것이 놀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다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중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거나 사전에 얼른 불을 끄세요. 네. 근데 불을 끄지 못했거나 이제 막 할 수 없는 능력인데도 일이 너무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 부딪혀야지. 부족한 대로 해야지. 네. 그것에 리스크가 보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은 냉혹하니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고. ip사기 7번 아까 전에 간단하게 대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필요한 건 뭔지 그것들을 누누이 찾아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별의 2번. 확장한다, 번창한다, 조율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루틴이라고 할게요. 레파토리. 예를 들어 내가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공방 실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항상 구상하는 거, 항상 이 공방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는 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잖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습관대로 유지하면서 재물을 만들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일을 외쪽으로 늘려라라는 겁니다. 공방을 만들기 위해서 돈도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월세와 보증금도 내야 되니까. 근데 돈이 부족하면 어떡해? 돈을 벌어야겠죠? 공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도 그 외적으로 재물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공방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가 이미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됐을 때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가지, 내가 지금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숙제, 과제는 뭘까를 좀 보는 겁니다. 8번의 백호,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인내심을 길러라. 자, 금의 14번, 야망을 지녀라. 자, 요거 저도 타로를 하면서 참 항상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질문들을 보면. 근데 요게 우리 청년분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꿈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14번의 금의 14번의 의미는 야망을 지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물적인 것이나 결과적인 것에 야망을 지닌다. 그 말은 내가 공방을 예를 좀 들었잖아요. 아까 내가 공방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건지, 그러니까 성공 사례까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내가 뭔가 좀 성공 사례, 내가 제일 잘 됐을 것의 모습을 좀 그리면서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야망을 지녀라. 인내하고 야망을 지녀라. 내가 지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너무 안 돼.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인내하라. 수의 7번. 상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야망을 갖고 있는 거, 나의 야망. 내 야망은 타인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잖아 얘들아, 내가 이 음식점을 하면서 이 공방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잠깐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거다. 보여주시기 아니라 내가 가지고 목표로 만드는 거다. 그게 야망이고요. 수의 7번은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해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뭘 가서 벌어오세요, 만드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 개 다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인내하라. 지금의 흐름이 꿈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답답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힘든 게 있어도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금의 14번은 야망을 지녀라. 이 꿈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 꿈을 주기적으로 지녀라라는 얘기예요. 이 야망을 써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 진짜 핸드폰에 써놓든지 책상에 써놓든지. 자, 그리고 생각하라, 상상하라.
가능성을 무한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나 스스로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음양오행 카드의 조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양오행 카드의 이름을 좀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못 짓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청룡분들에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조만간 커뮤니티나 쇼츠를 통해서 이 카드의 이름을 짓는 거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상품을 좀 드리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섞을게요. 골고루 섞어야 되니까. 자, 1번의 토. 시작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일신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의 토는 이제 땅을 의미합니다.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심어야겠죠. 근데 심기 전에 어떻게? 밭을 먼저 갈아야겠죠. 이게 좀 거룩한 땅을 만들어 놔야지 뭔가를 심어도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가 얘기하는 건 생각하라, 상상하라,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 꿈이 현실이 되는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청룡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둘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